7.4절 유리함수의 적분 내용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절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를 부분 분수로 쪼개서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후에 적분한 것을 핵심 아이디어로 가집니다. 자, 먼저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유리함수일 때 만약에 px의 차수가 qx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를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해서 목과 나머지로 나누고 출발을 하자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자, x세제곱 더하기 x를 x-1로 나눈 건데 지금 위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죠? 그럼 직접 나눗셈 해줄 거예요. 직접 나눗셈이란 뭐냐면 x세제곱 더하기 x를 나눠주는 겁니다. x-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여기 x제곱 넣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것을 직접 나누시면 결과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에다가 x-1분의 2 dx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바로 적분할 수가 있죠. 얘는 그냥 다항함수 적분해주면 되죠.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얘는 ln이죠. 2ln x-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7.4절에서는 총 4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보는데 첫 번째로 케이스 1번은 분모 qx가 서로 다른 1차 인수의 곱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qx가 보시면 분모에 있는 애인데 얘가 서로 다른 1차 인수 즉 1차식의 곱인 경우를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qx분의 rx 같은 경우는 얘들을 하나씩 쪼개서 이 1차 인수들을 하나씩 쪼개서 분모에 놔둔 다음 분자에는 1차식보다 한 차수가 낮은 0차식 즉 상수들을 이렇게 배치한 후에 플러스로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케이스 1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qx분의 rx 원래 본래 형태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그죠? 이렇게 qx의 1차 인수들이 여러 개 곱해져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바로 적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1차식들의 곱이 아니라 합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각각 ln 적분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면은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지 않죠. 그럼 이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뭔가 직접 나눗셈을 해서 정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가 분모를 인수분해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이거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x에 자 2x-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분의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케이스 1번 경우를 한번 적용해보면 얘를 x분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볼까요? x분의 어떤 상수 그리고 2x-1분의 어떤 상수 그리고 x 플러스 2분의 어떤 상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A, B, C를 결정해줘야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분을 해가지고 확인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x에다가 0, 1, 2 이런 0은 못 넣겠네요. 뭐 1, 2, 3 이런 숫자를 대입을 해서 두 개의 개수 비교를 하시면 A, B,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팁은 적어놓을게요. x에다가 1, 2, 3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비교해주면 A, B, C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주면 2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우리는 어떤 적분한 거냐면 2x분의 1
그리고 5의 2x 마이너스 1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0분의 1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ln 적분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2분의 1 ln x 그리고 10분의 1의 ln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분의 1의 ln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1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건데 자 a가 0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부터 하자고요? 저 안에 있는 형태를 최대한 이수분해할 수 있는 만큼 이수분해하고 출발해 봅시다.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쵸 서로 다른 1차식의 곱이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것도 개수 비교를 해주시면 개수 비교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적분 한번 해보면 ln이죠. ln의 x-a 여기다가 ln의 x 플러스 a 그리고 적분상수 이렇게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분모 qx가 반복되는 1차 인수의 곱인 경우 그러니까 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같은 애가 r번 반복되는 경우인 거죠. 그런 경우에 쓰는 아이디어가 얘를 분모에 놔뒀을 때 요거는 1제곱 그 다음 항에는 2제곱 3제곱 4제곱 쭉쭉 하다가 이제 요거는 r이겠죠 여러분. r제곱까지 가는 거 그죠? 이렇게 가주는 건데 이렇게 쪼갠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ax 플러스 b가 1차식이니까 걔보다 한 차수가 낮은 이제 1차식 2차식이 아니라 상수들을 이렇게 위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쪼갠 다음에 적분을 하면은 되게 편하겠죠. 우리가 항상 적분할 수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케이스 2번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qx분의 rx라고 하는 형태를 또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아니라 플러스로 쪼개서 적분을 좀 더 쉽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보자마자 드는 생각,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은 그죠? 차수 비교입니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몫을 구해줘야 돼요. 직접 나눗셈이란 뭐냐면 x 4제곱 4x 더하기 1 얘를 뭘로 나눈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얘로 직접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 x를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계산을 한 결과 여기에 몫이 나올 거고 여기에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그 상태를 정리한 결과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x 플러스 1이 몫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4x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죠. 그래서 분모를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여러분들 그죠? 인수 정리를 쓰면 됩니다.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 4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그냥 1차식이죠. 쪼갰을 때 분자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그냥 상수가 들어가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같은 1차가 지금 몇 개 곱해진 상황이에요? 2개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거야말로 케이스 2번의 상황인 거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 지금 여기 지금 2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요? 그죠? 1부터 출발해서
R까지 가는 건데 R이 2인 상황. 그러면 대조하면서 갑시다. x-1분의 a 그리고 제곱분의 b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a, b, c를 구해주시면 그 결과는 1, 2 마일이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x에다가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해서 양변을 개수 비교를 하면 이렇게 a, b, c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죠? a, b, c의 1, 2 마일 그러면 1, 2 마일 들어갔을 때 그죠? 이건 여러분 각각 다 적분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분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케이스 2도 끝났고 이제 케이스 세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러분 체계도를 잠깐 그리자면 케이스 1, 2는 어떤 식이었냐면 ax 플러스 b에 대한 얘기였고 케이스 3, 4번째는 뭐냐면 이런 2차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개요니까 얘기를 하자면 얘로 표현할 수 있으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케이스 1, 2로 해결하면 되죠. 근데 굳이 케이스 3, 4로 넘어온 이유는 얘가 얘로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었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한지를 케이스 3, 4번에서 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자, 케이스 3번. QX가 기약 2차 인수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약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QX, 분모 QX가 이런 기약 2차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만약에 얘로 쪼개졌다면 여기는 1차식의 형태 즉 한 차수가 낮은 1차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7절에서 우리 적분법을 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적분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중에서 좀 유명한 적분입니다. x제곱 플러스 a제곱일 때 이제 a분의 x를 u로 치환하시면 이제 이런 형태로 얻게 되는 거. 문제 풀면서 같이 보시고 일단 요 케이스 3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2차식 더 이상 이제 쪼갤 수가 없는 2차식이라서 여기에 이제 1차식만 남은 형태로 한번 최대한 만들어 보자. 이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요번 한번 볼게요. 일단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이제 이수분해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수분해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까지는 오케이예요. 우리 케이스 1의 상황이죠. 근데 얘가 문제다. 본 적이 없어. 케이스 1, 2의 상황에서는 얘들을 전부 다 1차식의 곱으로 나타냈었는데 더 이상 곱으로 쪼개지지가 않죠. 기약 2차식인 겁니다. 기약 2차식인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그대로 가겠죠. 그리고 기약 2차식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어떻게 된다? 위에 2차식보다 한 차수 낮은 1차식이 들어간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둔 다음에 여러분 개수 비교를 또 해주시면 여기 a, b, c를 각각 구할 수 있는데 1 마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걸 옛날에 배웠었냐면 문자를
이렇게 돼 있을 때 x분의 y 플러스 z일 때 얘를 이렇게 쪼개는 걸 공부했었어요. 그거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얘를 적분하는 건데 적분을 한 결과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ln x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그냥 분모 미분하면 분자 형태 나오니까 2분의 1 ln x제곱 플러스 4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제 무슨 형태다? 요거. 그죠? a가 4인 형태죠. 여기 a.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로 치환 한 번쯤 해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4를 넣은 형태니까 4분의 1 탄젠트 아크탄젠트 4분의 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니죠. 이게요 4가 아니라 2거든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 2죠. 왜? a 제곱이 4인 거예요. 이거 주의하십니다. 네, 주의할게요. 그래서 여기 2가 들어간다는 거. 좋습니다. 이런 실수를 자꾸 하네 제가. 2분의 1도 하죠. 다시 갈게요. 깔끔하게 다시 가겠습니다. 자, 얘를 적분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서 a는 2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a에다 2를 넣어주면 자 2분의 1, a분의 1에다가 아크탄젠트 2분의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자 6번 한번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앞에서 이제 봤던 건 사실은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였다면 얘는 좀 복잡합니다. 자,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분의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유리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둘이 지금 차수가 똑같죠. 그럼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줄게요. 직접 나눗셈을 한 결과가 1 더하기 x-1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봐봐요. 밑에 기약 2차식이 있고 분자에 1차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얘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가 있었죠. 그냥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형태면 바로 적분되는 형태였어요. 얘를 이용해보자는 겁니다. 얘 말고는 우리는 쓸 수 있는 방법을 케이스 3에서는 더 이상 배운 적 없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형태죠? x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x에 대한 1차식의 전체 제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즉 무슨 이야기냐, 얘를 완전 제곱식 2x의 어떤 것의 제곱에다가 어떤 거,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요. 그걸 여러분들 해보시면 마이너스 1로 묶었을 때 깔끔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렇구나. 이때 이제 뭘 하자고요? 요거를 깔끔하게 U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결국에 우리 적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U제곱 플러스 2분의
아니라 이거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죠? 2x-1이 u잖아요. 이 치환 적분하겠다는 건데 2x-1이 u니까 x-1은 뭐가 되는 거예요? x-1이라고 하는 거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형태가 나오는 거. 그리고 또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dx를 dy로 고쳐줘야 되잖아요. du로. 그러면 2dx라고 하는 건 du다. 요런 정보들을 써서 치환 적분을 완성해 볼게요. 자, 여기에 2분의 1 u-1이 들어가시는 거고 dx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du가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약간 잘못한 게 있어요. 얘는 u에 대해 적분했는데 얘는 그냥 x에 대해서 해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다시 이쁘게 그냥 정리를 할게요. 얘를요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적분을 한 결과가 x일 텐데 x에다가 이제 얘를 적분하겠다는 거죠. u제곱 플러스 2분의 1 u 마이너스 1에 2분의 1 du.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결국엔 뭐가 되냐? x 더하기 4분의 1의 인테그랄 u제곱 플러스 2분의 u 마이너스 1 du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위에서 요 형태는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쪼개서 한번 가볼게요. 쪼개서. 그러면 너무 쪼개서 한번 가볼게요. u제곱 플러스 2분의 u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여러분이 적분 마무리할 수 있겠죠. x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ln인 거죠. ln 그냥 ln u제곱 플러스 2 그죠? 근데요 8분의 1 아닐까? 8분의 1 아닐까요? 잠시만요. 8분의 1 8분의 1이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주의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1을 x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이 x라고 하는 애가 x라고 하는 애가 아니라 얘의 적분을 형태를 우리가 외웠었죠. 이 공식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자, 요거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일 때는 이제 아크트넨트를 이용한 식으로 정리가 된다. 여기서는 지금 a가 뭐인 상태죠? 루트 2인 상태입니다. 왜? a제곱이 2니까 a가 루트 2로 사용되는 상황. 그러면 a가 루트 2일 때 공식에 한번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루트 2분의 1에다가 뭐죠? 여러분 루트 2분의 1에다가 탄젠트 인버스 루트 2분의 u 여기다 c만큼 더하는 거. 이제 마무리를 하실 때는 u에다가 다시 뭘 대입해 줘야겠어요? 이제 u에다가 다시 우리가 치환한 2x-1을 대입해요. 정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적분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번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방법인데 케이스 4번입니다. 이게 케이스 뭐랑 유사해요? 2번이랑 유사하죠. 케이스 2번은 1차식이 이제 R번 곱해진 상황이라면
같은 1차식이. 이 케이스 4번은 같은 기약 2차식이 R번 제곱된 상황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약 2차식이 R번 곱해져 있으면 우리가 원래 기약 2차식에는 분자에 한 차수 낮은 1차식 썼었는데 그거의 차수를 1, 2, 3, 4 어디까지? R까지 늘려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의 목적은 뭐다? 이 QX분의 RX라는 걸 원래 이 QX분의 RX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런 곱의 형태였는데 그거를 합의 형태로 바꿔서 우리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자 이거였습니다. 예제 7번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묻는 거는 뭐냐면 적분이 아니죠 이제. 일단 부분분수 분해를 먼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요구를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책에서.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계산, 진짜 적분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죠.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이제 분해까지만 요구가 되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연습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분분수로 분해를 하는 거를 연습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얘는 오케이죠. 1차식. 얘도 오케이죠. 2차식. 분모에 지금 2차식이니까 분자에 1차식 나오겠고 얘가 문제입니다. 기약 2차식인데 아이고 3개. 이게 지금 케이스 4번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얘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자, 분모의 2차식이니까 분자에는 한 차수 낮은 1차 이하의 다항식. 요렇게. 그리고 케이스 4번은 일단 기약 2차식인 건데 R이 3인 거죠. 그러면 EX 더하기 F 그리고 하나씩 늘려가는 거 제곱분의 GX 플러스 H 그리고 마지막 세제곱분의 IX 플러스 J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게 부분분수 분해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예제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은 요 안에 있는 식부터 좀 정리를 해주면 지금 얘가 케이스 4번의 상황인 거죠. 2차식이 제곱된 형태니까 요거 분의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 dx 플러스 e 이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제 개수 비교를 해서 찾아주시면 1이랑 이제 1,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죠? 얘는 이제 곧바로 뭐 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적분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자, 적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얘를 적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ln의 절대값 x 그리고 마이너스 요거 왜 이런 잠깐만요 요거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쵸? 네, 이게 되시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쪼개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주시면 계산한 결과가 일단 첫 번째 거는 그냥 ln 적분할 수 있죠. ln의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탄젠트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적분할 수 있죠.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8번까지 됐고요. 이제 7.4절의 마지막 내용 유리화 치환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유리화 치환법.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루트가 있는 형태를 치환해서 유리함수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4라고 하는 애를 내가 만약에 이걸 유리화 치환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u제곱 마이너스 4 분모는 u제곱 마이너스 4고 분자는 u고요. 그 다음에 dx는 뭘로 바뀌죠? 2u du로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1 더하기 u제곱 마이너스 4분의 4du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늘 하던 형태.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u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x를 대입한 결과를 써드릴게요. 이거 적분은 여러분 위에서도 많이 했던 거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시험에 좀 가까워졌다. 그럼 살짝 외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적분하는 과정을 정정할게요. 외우는 게 아니죠. 익숙하게 해서 바로바로 생각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뭐예요? 얘기를 합시다. 얘를요 요거 분의 4로 쪼개서 이제 얘분의 얼마로 한 다음에 걔를 ln 적분한 결과가 이겁니다. 네, 그렇죠. 그 과정을 생략을 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7.4절까지 한번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7.8절.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7.4절이랑 7.8절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조각조각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7절 특징이 뭐냐면 7.1, 7.2, 7.3, 7.4, 뭐 7.8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연결이 안 되고 약간 각각 고유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공부 방법이 7절까지는 괜찮은데 10절은 내용이 좀 달라요. 10.1, 10.2에서 10.10절까지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7절과 달리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 모르면 요 내용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2절을 하려면 10.1절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10.3절의 내용을 하려면 10.2절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10절 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10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기성이 강한 단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리마인드를 하고 갑시다. 하여간 뭐 지금 그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이 7.8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라 돼 있냐면 임프로퍼 인테그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혀 다양한 내용이 나왔어요. 갑자기 7.4절에서는 우리 뭐 했었죠? 부분 분수로 유리함수를 어떻게 적분하는가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임프로퍼 인테그랄. 이게 프로퍼라고 하는 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적절한인 거죠. 저 임프로퍼라고 하면 뭐 부적절한? 이런 게 되는 건데 그건 직역이고요. 우린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임프로퍼 인테그랄. 우리 교재에서는 이상적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적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상한 적분? 그건 아닌 것 같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특이적분이라고 해요. 특이한 적분을 좀 보겠다. 그래서 얘도 타입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타입 첫 번째는 이제 무한구간. 우리가 이때까지 한 적분은 어떤 거였냐면은 fx가 잘 정의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적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상 적분의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 얘를 적분을 할 건데 fx를 어떻게 적분할 거냐면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겠다, 이겁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겠다. 이런 건 우리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1부터 t까지, 자, 이런 건 우리 본 적이 있죠. 그냥 t라고 하는 어떤 변수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그리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둘이 완전 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둘이 같은 건데 굳이 정의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처음 본 형태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정의하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랑 알고 있는 정적분 형태,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아는 거 두 개로 표현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타입 1이고, 괜히 지웠다. 그 다음에 타입 두 번째, 불연속 함수의 적분. 이거는 뭐냐면, f가 만약에 파란색으로 합시다. f가 구간 A, B, 여기선 연속인데요, B에서 불연속입니다. 우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린 이런 경우 함수는 본 적이 있겠지만 얘를 직접 적분해 본 적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건데, 얘를 적분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B에서 fx가 불연속이란 말이죠. 그때 얘를 이렇게 B의 좌극한까지 보는 걸로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분 타입 2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게 사실 전부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무한 구간의 상황입니다. 자, 모든 t는 a 이상에 대해 fx를 x에 대해서 a부터 t까지 적분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아니죠, 얘가 존재하시면 다음과 같이, 자, 뭐 한다고요? 정의한다, 약속하는 거예요. 정의는 증명이 있다 없다? 증명이 없어요. 그냥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fx를 a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형태로 고치자. a부터 t까지 정적분과 무한대라는 극한. 네,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는 거예요. 자, 곧바로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렴 발산 판정을 해요. 일단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타입 1 한번, 타입 1을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리미트 보면서 갈까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t까지 x분의 1 dx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형태. 자, 그러면 ln x 1부터 t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랑 똑같냐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ln t 마이너스 ln 1. 근데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이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애는 얘는 발산을 하는 애구나,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예제 2번 한번 보시죠. 얘는 이제 어디에 무한대가 들어갔습니까? 요 아래 끝에 들어갔네요.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얘를 하고 싶어. 그때 리미트, 이번에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형태로 t부터 0까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 얘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 안에 있는 친구, 얘는 우리 부분적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정리를 해주시면 대입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t의 2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거를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야 돼요.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얘가 문제거든요. t의 2의 t제곱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요거를 좀 봅니다. 한편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 곱하기 2의 t제곱 요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는 상황인데 무한대 곱하기 0은 부정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때 썼던 방법이 로피탈 정리였어요. 걔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바꿔봅시다. 보자라는 거예요. 네, 자 t를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때 로피탈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무한대분의 0꼴이 되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극한으로 보내면 0이니까 결론 내릴 수 있겠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거 x2의 x제곱 dx라고 하는 애는 얘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 거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이렇게 예제 2번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반가운 형태예요. 자,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거. 아크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였죠?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네, 되게 옛날에 배웠던 내용인데 계속 쓰이니까 기억을 해줍시다. 일단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얘 지금 보면은 윗끝 아래끝이 둘 다 무한대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또 바꿔줘야 되는데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눠줘야 됩니다. 0에서 한번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요거 더하기 이번에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각각 한번 다 정리해봐야 되는데 얘부터 먼저 한번 해결해 볼게요. 1번 자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dx. 자, 이게 이제 뭐죠? 정석적으로 갑시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t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dx.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크 탄젠트 1부터 t까지. 그러면 아크 탄젠트 t에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 왜 난 자꾸 여기 1이라고 할까? 0이죠, 여러분. 0.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 위에는 이제 그냥 극한 계산해 주면 되는 건데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크 탄젠트란 어떤 개형을 가지는가? 탄젠트를 그냥 탄젠트 함수를 역함수 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 나오겠죠. 여기가 2분의 파이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모양이었지? 그러면은 2분의 파이로 나누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얘를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은 거예요. 아크 탄젠트 t부터 0까지 이번엔 t부터 0까지 한 거고 그리고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건데 마이너스에 이제 탄젠트 아크 탄젠트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1번, 2번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라고 하는 아이는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하셔서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제곱분의 1 dx가 수렴하기 위한 p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얘는 좀 풀이 방법에 좀 아이디어가 있어요. 1번 p가 1일 때를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p가 1일 때. 그러면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인 건데 이거는 자 기억이 나시나요? 예제 1번에서 봤던 겁니다. 똑같은 형태죠. x분의 1을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얘는 발산했죠.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예제 1번 때문에 발산하는 거 확인했고 2번에는 p가 1이 아닌 경우를 전체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p가 1이 아닌 어떤 실수를 하는 건데 되게 일반적으로 가겠다. 자, 1부터 무한대까지 x p제곱분의 1 dx를 하겠다. 얘는 이제 그죠? 이상적분에 의해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t까지 x p제곱분의 1 dx 한 거고 얘는 그냥 적분 이런 결과가 나오고 1부터 t까지. 잠시만요.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1-p분의 1에 t의 p-1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p가 1보다 큰 상황으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되면 p-1이 0보다 크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t의 p-1제곱이 어디로 갑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t의 p-1제곱분의 1이 0으로 수렴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1부터 무한대까지 x p제곱분의 1 이걸 적분하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p-1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수렴하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뭘 해야겠습니까? p가 1보다 작을 때를 봐야겠죠. 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p-1이 0보다 작겠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t의 p-1제곱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왜요? p-를 0보다 작으면 얘는 이렇게 여기 분자의 어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t가 확 커져 버리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0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설명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p-1이 0보다 작아버리면은 얘 형태가 이를테면 t의 자 이런 형태인 거죠. 이런 형태인 거죠. 지금 얘가 이때 t를 무한대로 보내봐요.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의 p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얘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냥 그죠? 그래서 얘도 결론 내려줄 수 있겠다. p가 1보다 작을 때 1부터 무한대까지 xp제곱분의 1 dx라고 하는 애는 발산하겠구나. 그래서 요거는 발산. 이렇게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에 그럼 볼게요. 얘들을 조금 위치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쪽으로.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 결국에 수렴하기 위한 p값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언제 수렴합니까? p가 1일 때 수렴 안 하네. p가 1보다 클 때 수렴 안 해. p가 1보다 작을 때 발산 안 해.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것들을 종합해서 모든 p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정리해 볼까요? 자, 수렴하기 위한 p 조건이 얼마예요?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죠. 그리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한 게 지금 제가 박스친 내용입니다. xp제곱분의 1을 x에 대해서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애는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산한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갑자기 이 내용 왜 나왔지? 싶을 수 있어요. 일단 요거 때문에 이상적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거고 이 내용 더불어서 10.3절에 P급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것의 증명에 사용됩니다. P급수 그러니까 P 요 P예요. 이 P가 그리고 급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절에서 배울 건데 얘를 급수에 적용시켜서 풉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니까 기억해 주자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10.3절 내용 가서 이거 내용을 리마인드 하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타입 1번을 본 거예요. 무한 구간의 형태를 본 거고 이제 뭘 본 거다? 여기까지 지금 본 거고 이제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불연속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지? 네, 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타입 2번 불연속 함수의 적분 읽어볼까요? F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근데 이제 A는 닫힌 구간, B는 열린 구간 근데 B에서 자 불연속일 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정의합니다. A부터 B까지 fx dx를 A부터 여기까지 한 걸로 하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건이 언제냐면 얘가 수렴하셔야 돼요. 수렴하셔야지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적분입니다. 사실은 이거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거 바로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맞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상적분이라는 거를 고려하기 전까지는 항상 맞는 얘기였죠. 근데 이 함수는 이제 좀 잘 봐야 됩니다. x는 2에서 불연속이죠. x는 2를 대입해보면 0분의 1 꼴이잖아.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란 말이죠.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뭘 쓰라는 거죠? 그죠? 이 타입 2 불연속 함수의 적분의 정의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결국에 뭐가 된 거죠? 리미트 t가 2의 오른쪽으로 갈 때 t부터 5까지
O에서는 잘 정의돼 있으니까 연속이니까 x-2분의 1의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t가 2의 오른쪽으로 갈 때 이건 이제 그냥 그대로 적분 2 루트 x-2 얘를 t부터 5까지 그래서 2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t를 2의 우극한으로 보내주면 얘는 그냥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입 2는 어떤 경우예요? 타입 1이랑 다른 적분입니다. 완전 그냥 다른 내용인 거죠. 타입 1은 적분 구간에 무한대가 들어간 게 타입 1이고 요 타입 2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이렇게 불연속 조건이 있는 거. 그때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이어서 이제 6번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퀀트인데요. 여러분 좀 리마인드 하셔야 되는 게 시퀀트를 적분한 결과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ln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가 궁금하면 얘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적분 결과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이걸 왜 묻냐라는 거죠. 왜 물을까요? 이상적분의 형태니까 묻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컨트 0은 얼마죠? 시컨트 x는 0에서는 연속인데 얘가 2분의 파이의 왼쪽으로 가면은 시컨트라고 하는 게 코사인 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0분의 1 꼴. 그래서 리미트 t가 2분의 파이의 왼쪽으로 갈 때 시컨트 x라고 하는 애는 시컨트 t라고 하는 애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이상적분이다. 이거 뭐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타입 2의 형태구나. 자, 그럼 볼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라고 하는 애를 적분할 건데 얘가 리미트 t가 2분의 파이의 왼쪽으로 갈 때 적분한 결과는 그냥 써줘요. ln에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그리고 얘를 0부터 t까지 적분한 거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빼기 0 이렇게. 무한대 빼기 0 이런 말은 없어요. 네. t를 넣었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면은 발산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1분의 1을 x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적분한 것이 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거를 판정해 볼 거예요. 여러분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잘못된 풀이를 좀 보여줄게요. 얘는 뭐냐면 그냥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얘가 x는 1에서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끊어서 타입 2 이상적분을 한번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안 되는 풀이, 위에 건 빨간색은 안 되는 풀이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x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얘를 0부터 1까지 x-1분의 1 dx 그리고 1부터 3까지 x-1분의 1의 dx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t가 1의 왼쪽으로 갈 때 0부터 1까지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리미트 t가 1의 오른쪽으로 갈 때 t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계산해 줄 거예요. 무한대로 갈 때 0부터 1까지 x-1분의 dx라고 하는 애는 리미트 t가 1 왼쪽으로 갈 때 이거잖아요. 왜 0이 들어갈까? 여기 t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얘가 여러분 계산해보시면 ln의 성질 이런 거 잘 따져서 계산해보시면 얘가 발산합니다. 발산을 해버리게 돼요. t가 1의 좌악한으로 갈 때 얘가 발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왼쪽 것이 발산을 해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왼쪽 것이 발산해버린 상황. 근데 어디로 발산하는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얘가 이제 뭐냐면 리미트 t가 1의 왼쪽으로 할 때 ln에 t-1에 ln 1이니까 얘는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t가 1의 왼쪽으로 가니까 얘가 지금 양수로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1-t가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1의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1보다 약간 작은 숫자를 빼주니까. 그죠? 이제 여기서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얘가 발산해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발산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리미트 t가 1의 왼쪽으로 갈 때 x분의 dx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전체가 발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적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lnx 적분. 되게 쉬운 거 아닌가요? 되게 쉬운 건데 우리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lnx 자, 또 다시 lnx 적분한 거는 이건 여러분 부분 적분하시면 되는데 xlnx 마이너스 x 더하기 c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왜 이 문제를 냈을까요?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겠죠. 이상 적분을 사용하겠죠. 자, 0을 한번 넣어볼까요? 바로 나오네요. 무한대로 발산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ln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함으로 이상 적분 타입 2 얘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얘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0부터 1까지 lnx라고 하는 걸 적분할 건데 이게 0에서 불연속이니까 타입 2의 내용을 써서 t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적분해 주시면 이렇게 된다. t부터 1까지.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를 하실 건데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리미트 t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t ln t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볼 건데 지금 얘들은 다 이제 되는 거죠. 얘 0으로 가고. 근데 얘가 궁금합니다. 바로 안 보이죠. 왜?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니까 무한대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죠. 얘 꼴이니까 부정형이란 말이죠. 우리 이럴 때 뭘 썼죠? 로피탈을 썼습니다. 볼게요. 한편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TLNT의 정치를 알고 싶어. 자,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얘분의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로피탈 써줄 거예요. 로피탈.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자, 로피탈 써주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에 t분의 1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0으로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얘가 0으로 가는 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우리가 0부터 1까지 lnx를 적분하고 싶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이상적분 정의를 활용해서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0으로 가셔서 결국에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약간 이 내용을 좀 해석해 보자면 어떤 이야기냐? ln이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얘를 0부터 1까지 요만큼의 면적이 여기 무한대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면적이 1이다. 이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타입 2까지 됐고요. 이제 타입 2 끝났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는 타입 1, 타입 2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타입 1의 얘기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 무한대가 들어간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갑자기 비교 판정법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이 내용 본 다음에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볼게요. 자, 볼게요. 일단 지금 요 그래프 그림 상황 한번 잘 봅시다. F랑 G가 둘 다 A 이상에서 연속이네요. 연속인 상황이고 그리고 A 이상에서 F가 항상 G보다 크거나 같네요.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때 만약에 A부터 무한대까지 fx가 수렴하면 더 큰 애가 수렴하니까 더 작은 애는 항상 수렴합니다. 수렴. 만약에 이 밑에 있는 gx라고 하는 애가 발산하면 요 밑에 있는 애가 발산하면 밑에 있는 빨간색이 발산하면 얘가 발산하면 얘는 당연히 발산하겠죠. 걔보다 더 큰 아이니까. 그래서 fx는 발산하는구나. 네, 이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상 적분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예제를 한번 바로 봅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따가 얘기를 합시다. 자, 예제 9번. 얘가 수렴함을 보이시오. 일단 우리 딱 봐봐요. 적분할 수 있나요? 힘듭니다. 왜요? 왜 힘들까요? x제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x면은 모르겠는데 x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손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점 차관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무한대잖아요. 쪼개줍시다. 쪼개줄게요. 아이디어를 좀 쓰겠다라는 건데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봅시다. 왜 이렇게 나눴냐? 얘는 우리 무조건 수렴하죠? 얘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이디어인데 발상이죠, 발상. 모르는 거를 그나마 분석해본 거예요, 지금. 아는 거랑 모르는 걸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나마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발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x가 1 이상일 때 x제곱이 x 이상이죠. 이거잖아요. x제곱이 있고 여기 x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x가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거잖아요. x제곱이 1 이상에서 더 크죠. 아, 이것이므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x보다 작은 상황이 되겠죠. 어디에서 x가 1 이상일 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다. 얘가요 리미트, 잠시만요. 요건데 먼저 뭘 해보겠다? 그냥 얘만 한번 분석해보겠다. 얘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t가 무한 들어갈 때, 자, 1부터 t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dx가 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시면 빠르게 갈게요. 자, 적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한 다음에 그것의 극한을 구해주면 2의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죠. 그럼 이제 볼 때 우리가 요거가 식일 1번이죠. 얘를 양변에 적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이거랑 똑같죠. 근데 얘가 얘로 수렴을 해. 그러면 뭐에 의해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수렴한다. 얘가 수렴해버린다. 이 얘기예요. 쉽지 않죠.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여기에서 쓰인 지금 F랑 G잖아요. 걔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여기서 GF가 G 이상인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얘가 F고요. 얘가 G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F의 이상적 분이 수렴을 해버린 거죠. 여기서 보인 거. F가 G 이상인데 이 위에 거가 수렴이야. 그러면 밑에 거 G는 당연히 수렴한 거죠. 당연히 수렴인 거죠. 결국에 F 수렴이면 G 수렴이다. 이걸 쓴 거예요. 그게 우리 위에서는 뭐였죠? 자, 이 상황 잘 보자라는 거고, 위에서 이 상황인 거죠. 위에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증명이거든요. 증명 과정. 보이시오잖아요. 증명 과정은 되게 발상적이고 그 내용이 조금 계산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많이 반복을 해보면서 익히시면 충분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예제 10번 마지막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절의 마지막. 7점 몇 절이죠? 8절. 7.8절의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 지금 우리 방금 비교 판정법을 배워봤잖아요. 그 애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쓰려면 일단 함수 두 개를 함수 하나를 더 설정해야 되거든요. x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는요
x분의 1보다 크겠죠. 적어도 x가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지금 그럼 자 뭐가 된 거죠? 요게 f고, 굳이 한번 봅시다. 요게 f고 요게 g인 상황인 건데, 잘 보시면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가 발산하죠. 왜? 예제 1번 때문에. 예제 1번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죠? 똑같은 건데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적분했는데 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리고 P급수 때문에 그래요. 결국 P급수 얘기죠. 그러면 하여간 발산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G가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G가 발산한다. 왜? G가 발산한다. 그죠? 그래서 뭐도 발산하는 거예요? 비교 정리에 의해서. 어,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는 발산합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까지 fg로 표현하는 건 조금 과해요. 과한 건데 이제 혹시 이게 너무 판단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f가 g보다 큰 상황인데, 요렇게 된 상황인데 이 g가 발산해버리면은 얘가 발산하는데 걔보다 더 큰 f는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다시 한다 그랬죠. 10.2절의 발산 판정법 내용에서 다시 나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0.2절에서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어떤 급수가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그거를 이제 할 건데, 그게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10절에서 배우거든요. 그때 되게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발산 판정법이 아니라 비교 판정법일 텐데. 예, 요 비교 판정법입니다. 비교 판정법. 근데 발산에서도 뭐 얘기할 수 있겠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판정법 내용에서 다시 나옵니다. 발산인지 비교인지, 아니 사실상 비교 판정법이긴 한데, 그래서 뭐 비교 판정법에서 다시 나온 내용이란 말이죠. 발산이랑 비교 둘 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기억을 해둡시다. 요 아이디어가 또 쓰이기 때문에 한번 잘 기억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절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 봤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먼저 7.4절에서는 유리함수 적분을 좀 봤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적분할 때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 하는 생각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 자, 이런 우리 적분 힘들잖아요. 얘를 미분했을 때 이 형태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쓰는 방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케이스 첫 번째 이제 분모가 서로 다른 1차인수의 곱인 경우랑, 케이스 두 번째 분모가 반복되는 1차인수의 곱인 경우랑, 세 번째 분모가 기하 2차인수. 기하 2차인수란 뭐였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아이들, 더 이상 1차식으로 실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을 기하 2차 인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케이스 네 번째, QX라고 하는 애가 같은 기하 2차 인수를 여러 개 제곱으로 포함하는 경우, 이 얘기를 좀 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들의 적분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모든 유리함수를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죠. 모든 유리함수를 이렇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 이제 유리함수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이를테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얘 같은 경우, 네, 얘 같은 경우는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뭔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갈까요? 그냥 예시를 들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쳐봐요. 그냥 3차식으로 남아있다. 인수분해가 되긴 될 건데 그 수를 우리가 찾기 힘들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무리수가 확 나와버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결이 우리가 쉽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얘는 뭐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저게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인다 이래버리면은 적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 케이스 4가지만으로 다 풀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트릭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리함수 적분 좀 정리가 된 거고, 이제 임프로퍼 인테그랄 이상 적분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타입 2가지가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로 무한 구간, 적분 구간에 어떻게 이런 무한대라는 게 들어올 수 있을까? 걔에 대한 정의를 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걔에 대한 정의를 한 게 타입 1이었고요. 이제 불연속 함수의 적분. 그러니까 얘가 B에서 불연속이 안 되는 불연속인데 어떻게 적분 구간에 들어가지? 그냥 이거를 이상 적분으로 정의를 하고 쓰자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7.8절까지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